누구를 코칭했느냐? 구글의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또 에릭 슈미트 회장을 코칭을 했었고요. 자, 코칭의 효과와 필요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칭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코칭을 받은 고객들한테 코칭 받아보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자신감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관계 회복, 소통 능력, 대인관계, 일의 성취, 워크-라이프 밸런스, 건강 등등등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코칭은 리더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조직 내 효과 발휘를 가속화하고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를 올려주더라. 그리고 이직률을 떨어뜨리더라 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코칭은 기업의 구성원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도구 중에 하나로 특히 임원 수준, 우리가 이제 C레벨이라고 하죠. 임원 수준에서 효과적이었다. 자, 교육만 하면은 이제 생산성이 22% 정도 향상이 됐는데 코칭을 함께 적용해 보니까 88%, 즉 4배 더 상승이 되더라. 포춘 100대 기업의 임원 코칭 적용을 해봤더니 ROI, 투자 수익률, 이것이 이제 385%에서 최고 1825%까지 나타나더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한테 100만 원 내고 코칭 받으면 1825만 원치 효과 본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코칭이 더 각광을 받고 또 필요하게 된 배경에는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획일화된 시대에서 지금 이제 다원화된 시대로 느린 변화에서 빠른 변화, 양 중시에서 질 중심에, 또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워크하드 열심히 일하기만 해도 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워크 스마트, 지혜롭게 현명하게 일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또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앞으로 이제 학습을 위해서 교사가 아니라 코치, 멘토, 가이드가 필요하게 되고 교사 없는 교육 시스템을 정착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 점점 직접 가르치지 않는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 PBL,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나 교수는 코치 역할로 이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답을 암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죠. 웬만한 건 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해결 능력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계속 답을 주시면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직접 답을 주고 또 직장의 리더가 부하 직원들한테 그냥 답을 찍어서 알려주면 스스로 하는 능력이 오히려 퇴화가 되죠. 예. 괜히 자기가 해결하려고 덤비다가 욕만 얻어먹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이제 코칭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해결을 하는 능력이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단순한 창의력이 아니라 메타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런 창의성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한 수준의 창의성으로는 이제 밥 벌어먹고 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메타 크리에이티비티의 핵심적인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기존의 어떤 당연시 여기는 가정들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예. 그리고 관점을 전환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코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접근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배우거나 코칭을 받으면 이러한 능력들이 개발되는데 도움이 되죠. CEO들이 왜 코치를 찾는가 봤더니 CEO가 사실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구성원들하고 솔직한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걸 어디서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코치를 안 만나면
이제 남성 CEO들 중에는 이제 그 룸사롱을, 고급 룸사롱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 룸사롱 마담이 경청을 그렇게 잘해준대. 사장님, 그래서 힘드셨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잔 먹으면서, 근데 이제 계속 들어만 주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네. 자,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자기 개발이 필요한데 막 바쁜 상황에서 내가 또 뭔가 배우러 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배웠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딱 맞아떨어지기도 어렵죠. 그래서 코칭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CEO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CEO 코치 중에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빌 캠벨이라는 분이에요.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들의 코치 빌 캠벨 75세로 돌아가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빌 캠벨이라는 코치는 누구를 코칭했느냐? 구글의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또 에릭 슈미트 회장을 코칭을 했었고요. 또 트위터와 스퀘어의 CEO였던 잭 돌시, 또 애플의 유명한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코칭한 분이에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까칠하기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마저 그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다. 주말마다 1시간씩 스탠퍼드대 교정을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는 잡스의 투병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지만 끝까지 비밀에 붙였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을 사랑했다. 또 그 곁에서 지켜보던 벤처 투자가 랜디 코미사라는 분은 캠벨의 코칭 스타일은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고 해결책을 내주기보다는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즉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 캠벨의 부고를 듣고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 회장이 캠벨이 없었더라면 구글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애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자, 지금 참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또 나중에 CEO, 이런 탁월한 CEO들을 코칭하는 코치분들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분은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슈미트 회장이 포춘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의 그 원래 주제는 Best Advice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조언 중에 가장 최고의 조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에릭 슈미트 회장이 You need a coach. 당신 코치가 필요해. 코칭 받아봐. 라는 얘기를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코치라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코치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코칭을 딱 받아보니 아하, 모든 유명한 선수나 연주자에게는 코치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결코 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었다. 아까 이제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치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칭을 여러분들의 일이나 삶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좋은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자, 채팅창에다가 나름대로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 같다. 내부적 효과로는 문제 해결을 통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으며 늘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외부적 효과로는 타인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고 싶을 때 쓸 수 있겠다. 많은 조직에 제가 팀장급 이상 리더분들 코칭 교육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여쭤봐요.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가장 많은 의견이 각자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한 능력이 뛰어나다면 어떨까요? 리더로서 굉장히 훨씬 어깨가 가볍고, 훨씬 부담은 줄고, 그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전통적인
그 제조업은 좀 다르죠. 위계도 좀 필요하고 그럴 때는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는 그 품질 관리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한 구성원들이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을 훈련시킬 때 일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커지도록 이때 코칭식 접근법을 적절하게 섞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구성원을 육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코칭을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질문 받는 걸 짜증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 받겠다라는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된 상태에서 질문할 때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테레비 스포츠 중계 보고 있는데 여보 요즘 해결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왜 그래?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경청에 좀 더 초점 맞추신 걸 권해드립니다. 예, 공감하고 경청하고 지지하고 그러다가 질문은 슬쩍 한 개 정도 이렇다면 어떨까? 그래서 답을 딱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질문을 툭 던져보는 거예요. 답 안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런 건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과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단 가족 중에서 가장 좀 소통이 원활한 분하고 먼저 대화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딸과 내가 좀 더 대화가 잘 된다 그러면은 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숙제가 있는데 좀 도와줄래? 라고 하고 5분 정도 나하고 대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가미를 해보실 수 있겠죠. 네, 부산의 김민정 코치님, 더 큰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그 목표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개인 코칭을 직접 받으셔도 좋고요. 또는 셀프 코칭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임수 코치님, 현재 가지고 있는 자질의 플러스가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최일식 코치님, 우리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김기록 코치님, 자발적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인균 코치님, 코칭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삶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진행을 해보죠. 예. 코칭의 역사와 철학.